안녕하세요. 부탄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26년 1분기 이후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동산 상승론자도 하락론자도 아닙니다. 데이터와 흐름을 보고 최대한 현실적으로 판단하려는 사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따라와 주세요. 자,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죠. 5월 9일 이후에 양도세 중과 적용, 입주 물량 부족, 이런 것들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물이 잠기고 신축 공급이 없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 그리고 전세 물량 감소로 전세가가 폭등하며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 결국 다시 상승장의 시작이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입지별로 강보합에서 또 약보합까지 이런 범위 내의 보합장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저는 그렇게 보냐? 지금부터 하나씩 반박해 볼게요. 첫 번째, 공급 논리의 오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오른다. 맞는 말 같죠? 그런데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선호도 높은 수도권 지역을 같이 볼게요. 이 지역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중 2009년을 제외하고는 공급 절벽이었습니다. 그럼 이 논리대로라면 그 기간에 가격이 크게 상승했어야겠죠. 하지만 실제로 해당 지역의 선호도 높은 아파트 시세를 가져왔는데 같이 보시면 그 기간의 약보합도는 하락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진다인데요. 그럼 공급 많았던 지역이 다 하락했을까요? 아닙니다. 또 예시를 가져왔어요. 해당 지역은 14년부터 21년까지 공급이 많았습니다. 공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했네요. 여기서 결론은 하나예요. 공급 물량과 아파트 가격은 1대1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그럼 왜 보합장 범위를 예상하느냐? 그에 따른 근거를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가격 전망 CSI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100 이상이면 상승 기대, 이하면 하락 기대가 우세하다는 겁니다. 최근 3월 데이터를 보면 수치가 96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120대였던 지표가 단기간에 100 아래로 급락한 것이죠. 특히 13개월 만에 100 이하로 내려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 대중은 이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심리가 꺾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 생산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소비입니다. 26년 2월 기준으로 소매 판매 증가율 0%, 즉 사람들이 더 이상 소비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가 나빠질 때 전형적인 패턴으로 사람들은 지갑을 닫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가격 상승 피로감입니다. 이미 24년, 25년 동안 주요 지역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피로감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상승 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실제 수치화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 그래프를 같이 볼게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현재 평균 시세 33억, 과거 10년 전의 시세 9.83억으로 계산을 해보면 연평균 상승률이 13.2%가 나옵니다. 그럼 범위를 이번에는 더 길게 봐서 20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약 7.3% 상승률이 나오네요. 즉, 역사적으로 봤을 경우 7%대에서 13%대 상승률을 보여주는데 최근 3년 동안은 상승률이 19.6%가 나오네요. 즉, 현재 최근 3년간 상승세는 과열된 수준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가격을 확 낮춰서 대중적인 아파트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10년 범위로 보면 연평균 상승률이 12.1%, 20년 기간으로 보면 9.6%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 계산 시 23.4%의 연평균 상승률이 나오네요. 이렇게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감이 있는데 미래의 매매가 상승분을 땡겨온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피로감이 쌓이면 가격이 더 이상 위로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수준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담대 금리가 4.5%대를 기준으로 대중의 심리 경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죠. 부동산 시장의 금리가 가격과 거래를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핵심 변수죠. 이 높은 대출 금리는 대출 부담의 증가, 투자 수요 감소 두 가지로 영향을 줍니다. 여러모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 결론을 내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5월 9일 이후에 매물이 잠기면서 단기적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시장은 보합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번외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직 못 오른 가격대 10억대 중저가 아파트에서는 한 번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대고 실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전세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전쟁의 장기화라든지 금융위기나 이런 예상치 못한 큰 이벤트가 발생하면 매매 가격 폭락은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사라, 사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실거주가 필요한 분들, 10억대에서 상급지로 갈아타게 할 분들은 충분히 고려 가능합니다. 특히 10억대 아파트 보유자들은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는데 사실상 현재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조정 가능한 상급지 물건을 빠르게 갈아타세요. 반면 지금까지의 상승분을 기대하고 투자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일수록 부동산에 더 관심을 가져야지 좋은 아파트를 또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으니 꾸준한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